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도의원입니다. 저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총괄수석 부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파주가 고향이고요. 파주에서 또 초중고를 나왔고 한 50여 년 파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이 되면서 운정 신도시를 기반으로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운정 신도시에 대한 애정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파주시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 오셨고요. 토목직 공무원이셨는데요. 이제 상하수도 쪽에 업무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상하수도 관로들이 좋지가 않았는데 탱크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막 이렇게 금가 있다가 겨울 되면 깨지고 하는 게 많았는데 새벽에 막 2, 3시, 3, 4시에도 관이 터져서 물이 막 철철 넘치면 새벽에 나가서 아침 출근길에 지장이 없도록 또 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고요. 또 공직생활 내내 청렴함을 늘 유지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서 어떤 봉사와 헌신, 청렴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무사 업만 했으면 뭐 요즘 말로 워라밸 뭐 훨씬 좋았을 것 같고요. 주변에서 물어보시면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세무사 열심히 했으면 빌딩을 올렸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뭐 빌딩도 같이 있는 거지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제 고향인 파주에 우리 아버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아주 너무나 좋은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삶에도 매우 만족하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저희 민원 서류인데요. 지역구 민원과 관련된 사무도 저희 사무실에서 또 같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이제 숫자를 다루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볼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사를 이제 오래 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을 대리해서 불복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해왔던 게 실제 의정 활동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이 계산기를 쌀집 계산기라고 부르거든요. 시험 볼 때도 이 계산기를 이용하고 이제 업무를 할 때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 되게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지 다른 수험생들은 이제 시험 준비를 추가로 더 할 때 저는 막 손발을 주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됐을 때 한 문제도 못 풀고 90분 시험 중에 자그마치 15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고 나가면 그 저를 도와주셨던 부모님을 이건 배신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그 4교시 종이 울릴 때까지는 시험장을 지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시험지를 펼쳤을 때 한 3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뒤에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 90분 내내 풀어도 못 푸는 문제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70분 동안 시험을 보고 그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2분의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막 다른 수험생들은 다다다다다 막 계산기를 두들고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그 과목을 그 고득점을 했었고 제가 만약에 포기를 했으면 저는 세무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아마 지금 시의원 도의원도 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작은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게 된 그 정치적인 또 모토가 있거든요. 그 모토는 민주, 정의, 합리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와 정의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 합리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 민주와 정의는 좀 뜬구름 잡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이념이나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합리성을 잃고 이념 논쟁만, 정치적 논쟁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실행 가능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이어야 민주도 비신하고 정의도 비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운정 3동하고 이제 4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분동이 된 뒤에 그 행정복지센터가 없었어요. 그 오랜 준비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찾고 갈 수 있게 됐고 여기 공원하고 또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아마
다양한 또 시민 프로그램들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저한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가방입니다. 제가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수습을 받을 때 처음 산 가방이고요. 이 가방을 가지고 그 수습도 받고 그리고 개업해서 처음 이제 영업을 다녀야 되잖아요. 영업 다닐 때 이 가방을 들고 땀이 뻘뻘 나도록 다녔던,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나 이런 가방이 좀 허름해졌는데 저한테는 늘 초심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처음 그 세무사 수습 받을 때 첫 출근할 때의 그 느낌, 그리고 의회에 첫 출근했을 때 그 초심,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는 그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그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2002년 6월 13일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그 일입니다. 효순이 미선이가 그 미군 탱크에 의해서 이제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국과 맺은 소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때문에 죽음에 대한 온당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어려웠고 온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재판정에서 그 가해자인 미군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부당함이 저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정치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큰 동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자였죠. 미국과 비교하면. 그리고 희생을 당한 여중생 또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그 부당함, 그런 것들을 정치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를 정치에 뛰어들게 하신 분이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이십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할 때 키워드를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시는 것처럼 고졸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조인이 되시죠. 그 뒤에도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을 해 오셨습니다. 질게 뻔한 싸움들을 해 오셨고 결국에는 이기셨죠.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싸워주셨던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롤 모델이고,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만큼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파주 시민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진정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려는 목표만큼은 분명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쪽 원래 토백이시라 그런지 여기 아주 전투체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 의원님한테. 정치는 사실은 사람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경제적 이득이든 아니면 뭐 사회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든 그 사람 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내느냐라는 게 저는 큰 그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시의원을 할 때 많이 했던 일들이 집단 민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사와의 어떤 갈등이 첨예하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사실은 정치가 역할이 있었습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자의 첨예한 어떤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가고 했던 바들이 큽니다. 그래서 시의원 할 때 별명이 해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간의 관계가 제일 두렵기도 하지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용감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그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초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육성에서 그 자활로 기조가 바뀌면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금 급격한 정책의 변화에서 연착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한 1년을 준비해 가지고 그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기본 조례로 바꾸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개별 조례를 패키지로 묶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